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도 황인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인사 말씀 좀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은 늘 간단하게. 우리 대부분은 올림픽을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지구촌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축제와 저주는 정말 어울리지 않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올림픽은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최근 서울시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봐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2036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올림픽 축복론과 올림픽 저주론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궁금할지 어느 쪽에 더 공감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먼저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은 왜 나왔고 또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이걸 한번 황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경매 이론에 승자의 저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위너스 커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경매에 낙찰을 받는다고 그러네.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자기 써낸 가격보다 사실은 그 경매 물건의 가치가 훨씬 떨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경매에 이겨가지고 본인이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보니까 그 물건이 자기가 써낸 가격보다 낮은 경우. 가치가 어떤 사업 기업들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권을 따냈는데 보니까 사업권의 그 가치가 써낸 가격보다 형편없이 낮아가지고 차라리 유찰되는 것만 못하다는 의미로 승자의 저주.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가치보다 실제 그 물건이나 사업의 가치가 뚝 떨어져 있을 때를 이제 저주라고 그러는데, 올림픽도 엄청 그 도시 간의 그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겨우 이제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대회 준비하는 과정, 시설, 경기장 짓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 도시가, 올림픽은 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 그 도시,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가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림픽 유치는 성공했는데 마냥 기뻐할 게 아니라 나중에는 빚더미에 들어앉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의미에서 올림픽의 저주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쓰입니다. 또 여러 시설들 많이 만들어놨는데 끝나고 나서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정말 쓰레기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2004년에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1896년에 제1회 대회를 아테네에서 열었고, 이제 21세기 들어서 아테네에서 다시 또 이제 2004년에 했는데, 그때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상당히 그 나라의 GDP에 비해서 많은 돈을 써가지고 결국 우리 알다시피 그리스가 2015년쯤 되면 국가 디폴트에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썼던 그 부채가 결국은 빌미가 되었다는 의미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북한. 예. 우리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88 올림픽. 그 당시 북한이 엄청 88 올림픽 유치하는데 방해를 했죠. 공산권 자체가 다 편을 먹고서. 그러다가 결국은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올림픽 개최되니까 1989년에 세계 청년 축제 대회를 북한에서 했습니다. 그 세계 청년 축제 대회는 경기장 짓고 도로다시 하고 고층 빌딩 짓고 보여주는 전시 행정. 그래서 그 당시 외화를 거의 다 낭비. 한 200억 달러가 그 당시
북한의 GDP 규모였다면은 3분의 1을 거기다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90년대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결국은 북한이 고난행군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 게 이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다란 멤버드급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빚더미에 앉는 후유증에서 그런 커스, 저주란 말까지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정말 마음 아픈데 요새 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빨리 정말 통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들어가서 올림픽 유치에 세계 여러 도시들이 경쟁에 나서는 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뭐 부분적으로 판단하신 건지 그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게는 떼돈 버는 장사입니다. 항상. 예, 떼돈 버는 장사입니다. 이게 세계 전체의 중계권을 자기네들이 협상을 하고 상당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들인 돈 없이 그들이 시설 짓건 하진 않지 않습니까? 경기를 운영하지도 않고. 예, 맞습니다. 떼돈 버는 건데 이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고 운영하는 그 도시나 국가에게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수영장이니 뭐 축구장이니 야구장이니 배구장 경기장들이 달리 쓸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것도 쓸데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도 계속해서 관리 비용 들어가가지고 이게 엄청난 적자에 늪에 빠진다는 것이 이게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최근에 2023년도 스위스 로잔 대학인데 거기에 밀레란 교수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쓴 논문에 좀 그동안 역대 올림픽들 비용 편익을 좀 분석한 것도 있고 또 미국 교수들도 몇 개 이런 올림픽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 재정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행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뭐 좀 올림픽이 남는 장소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있습니다. 그게 기존 연구에 하면 세 번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88 올림픽 이전에 1884년에 1984년 LA 올림픽 때 좀 남았었고요. 뭐 밴쿠버 올림픽 때도 좀 남았었고 시드니 올림픽 이 세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LA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장도 지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협상력이 IOC보다 LA한테 있어가지고 중개권으로 좀 더 훨씬 분담률을 높인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고 그 밖에는 다들 대규모 적자에 빠졌죠. 그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로잔대 밀러 교수 이야기하면은 뭐 지금 현재 가치를 따지면은 28억 달러 정도의 순손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과거 기록을 보시면은 88년도 서울 올림픽 폐막 후에 사마란치 오랜만에 이야기한 사마란치 IOC 위원장하고 그때 한국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장 박세직 위원장이었네. 그분들이 발표할 때 남았다고 했거든요. 돈이 남았다. 그래서 무슨 서울 평화사인가도 만들고 들었는데. 그랬죠. 예, 기억나십니다.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 많은 적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